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2023년 9월 들어서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9월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23년 9월에는 추석 연휴 리스크, 그리고 국채금리 신고가, 미국 국채금리 신고가, 그리고 달러 강세 등 악재로 인해서 9월 시장은 좀 크게 조정을 받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23년 들어서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다가 9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비교적 크게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힘든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꽤나 조정을 받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종목 추가 매수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거고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 나름대로 이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 저점 매수를 하는 이제 저만의 그런 기법, 원칙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관점입니다. 당연히 이제 100%는 없습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고요. 이제 제 관점이고, 제가 이때 동안 이제 시장을 겪고 오면서, 좀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 방법도 은근히 좀 쓸모가 있네, 이 방법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네, 한번 적용해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굳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띄워놓은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이제 구독자 수가 현재 이제 7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채널에서 이제 매일매일 실시간 속보, 그리고 장중, 장전, 장 마감하고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와 함께 이제 관련주들, 어떤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뉴스에 대한 해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셔서 이 좋은 정보들 다 무료로, 평생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링크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구독만 하시면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포에 매수해라. 공포에 매수해라.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도 이제 주식 경력이 이제 3년이 좀 훌쩍 넘었는데, 이제 3년이 넘는 시장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영원한 상승, 영원한 하락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이게 코스닥 월봉 차트인데 늘 그랬듯이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가죠. 그리고 이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런 하락도 언젠가는 여기에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상승장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환희에 차 있는 이런 상승장에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환희에 차 있는 상승장에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장이 무너지고 정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구나, 이런 하락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또 바닥이 있는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서 정말 이제 주식시장 끝나는 거 아니냐 싶을 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매수만 잘했다면,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끝나고 반등은 늘 좋습니다. 하락이 끝나고 늘 반등은 좋죠. 이제 월봉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포에 매수할 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는 사람 심리가 당연히 쪼들리기 마련이죠. 네. 이제 좀 많이 빠졌나 싶어서 이제 매수하고 싶어도 내가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도 쉽게 손가락이 안 나갑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수할 줄 아는 것도 매수할 줄 알아야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나름대로 이 하락장에서의 저점 매수하는 방법, 하락장에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본인 관점에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다가 한번 써봤는데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RSI, 두 번째 엔벨로프 하단선, 세 번째 신용잔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 차트를 보면서 일단 한 가지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분석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RSI입니다. RSI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지수 차트 켜놓으시고 0602를 저는 켜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켜놓으시고 왼쪽에 보면 왼쪽 상단에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영어로 RS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RSI라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RSI.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 RSI를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봉을 두고 나서 이렇게 RSI 이렇게 켜두시면 됩니다. 똑같이 RSI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적용이 됐으니까 하나는 삭제를 하고 RSI를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적용을 하시고 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SI를 이용해서 과매도 구간을 찾아가지고 바닥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RSI를 설정을 했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RSI 수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고, 그리고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라인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70, 30 나오죠. 그래서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정을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70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 주황색인가요? 빨간색. 네,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되고요. 그리고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파란색 구간으로 색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 구간, 70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되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과매도 구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RSI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지수로 따질 때는 정말 자주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과매도 구간이라는 뜻이고 그만큼 많이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좀 과거를 좀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지금 전보다 과거를 되돌아 봤을 때 이제 2023년 전에 2022년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파란색 꾸물 구간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런 구간에서 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을 돌려봐도 똑같아요. 네, 이전을 돌려봐도 이런 구간에서 작게나마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 반등이 좀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1.5% 코스닥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들어갈 때가 바로 어느 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이다.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이제 보조지표가 100% 맞다면은 보조지표만 보고 주식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겠죠. 네, 보조지표는 수치상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해당 부분을 참고를 합니다. 지수가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졌는지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참고를 하고요.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엔벨로프 하단선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조지표인데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를 클릭하시고 영어로 ENBL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엔벨로프 봉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중심선, 저항선, 지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 다시 하신 다음에 여기에 지표 조건에 %를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선이랑 중심선은 제외를 하고 지지선만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너비는 좀 잘 보이도록 3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색깔이죠, 여러분들? 민트색인가요? 네, 민트색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엔벨로프 하단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RSI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수를 참고할 때는 이 퍼센트를 10으로 설정해서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으로 설정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설정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엔벨로프 하단선에 닿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벨로프 하단선과 RSI 과매도 구간이 일치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후로 계속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그리지만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다시 죽었다가 반등을 하고 죽었다가 반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확인할 때는 RSI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엔벨로프 하단선에는 닿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지수 저점이 슬슬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조지표를 참고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설 때 3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리고 엔벨로프 10으로 설정해서 하단선에 터치하거나 이탈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림 끼워 맞추기 아니냐. 아니, 지나간 차트 돌려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계라고 생각을 해요. 즉,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만 봐야겠죠. 네, 그렇다고 항상 주가가 지수 움직임이 과거의 데이터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럼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잘하겠죠. 네, 물론 이제 확률이 높은 건 맞지만 100%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더 참고를 해야 되냐,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황을 읽어봤을 때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하락 때 이때는 이제 기술적인 지표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하락을 하죠. RSI 이만큼 빠졌는데 이 이후로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다 돌려주긴 했지만.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고 한참 있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0% 맞진 않아요. 네, 100%는 맞진 않고 물론 이제 확률은 높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코로나 때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리는 새로운 악재가 출현을 한다면은 시장은 더 크게 공포감을 반영을 하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장은 과거의 데이터대로 상식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하락의 이유는 가장 큰 건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가 이제 7%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은 늘 시장을 짓누르는 하락의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가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코로나 하락 때처럼 이때 숨도 못 쉴 만큼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뺄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중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아예 꺾여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등을 하면서 죽을 것이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먹고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현금화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은 또 이제 투매를 받아서 또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팔고 나오고, 이런 전략을 취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두 가지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확률은 높지만 100% 정답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신용잔고입니다. 제가 항상 이제 시장 하락의 끝이 어디일까, 시장 저점은 어디일까, 이걸 판단할 때 좀 많이 참고하는 요소인데요. 신용잔고가 속칭 여러분들 개미털기라는 말이 있죠. 시장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메이저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윗구간의 매물대를 얇게 만들어야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돌파해가지고 상승할 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얇지 않고 아직까지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면 이 외국인 기관들이 올릴 때 매물대로 작용하는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쉽게 올릴 수가 있을까요? 신용 물량이 이렇게 많은데, 신용 잔고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굳이 큰돈 써가면서 이 물량들을 다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해보면 말려 죽이든 아니면 크게 더 하락을 시켜서 이제 반대 매매를 나가게 만들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다시 이제 매물대를 얇게 만든 다음에 상승을 시킬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신용잔고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0201을 검색을 하시면 중시 주변 자금 추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신용잔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신용잔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지수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거의 안 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신용 매수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털려야 저는 시장 반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신용이 지금 20조인데 좀 많이 떨어지면 17조, 18조 정도는 신용이 좀 떨어져야 다시 한번 지수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을 보고 또 신용잔고를 확인을 해서 신용잔고 RSI 엔벨로프 하단선 그리고 이제 시황까지 읽어서 시황까지 쓸게요. 네. 시황, 악재 판단. 요 네 가지를 다 요목조목 따져보고 다 이제 조합을 해서 다 해당이 된다면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일치를 할 때 지수는 바닥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럴 때 또 이제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일치하는 구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시장 반등이 이제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또 팔고 나오고 중기적인 추세가 여전히 하락을 향해 있다면 다시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들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저점을 잡는 방법, 증시 하락에서 어떻게 지수 바닥을 찾는가 하는 방법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이제 10월 달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시다면 저점을 한번 잡아가지고 또 시장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한다면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